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한국도 프로젝트 프리덤 임무에 동참할 때가 됐을지 모른다. 트럼프, 이란 흔적도 없이 날릴 것, 북미의 위기 놓인 중동 휴전, 과장된 뉴스 제목 같아서 제가 가로 넣기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유진희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5월 5일 보도했습니다. 미 프로젝트 프리덤 강행, 호르무즈 무력 충돌 재발. 미국은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된 상선 약 2,000척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본격화했다. 5일 로이터와 워싱턴 포스트, AP 등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은 4일 현지 시각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구축함과 상선을 겨냥해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다. 이와 동시에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들이 상선에 위협적으로 접근하자 미군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와 해군 소속 시오크 헬기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서 이란 고속정 6척을 격침했다. 트럼프가 올린 SNS에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를 기자가 게재했네요.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한 제상북 선박을 공격했다. 한국도 이 임무에 동참할 때가 됐을지 모른다. 미군은 이란의 고속정 7척을 격추했다.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4일 이란에서 날라온 순항미사일 4발을 탐지해 이 가운데 3발을 요격했고 나머지 1발은 바다에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병력 1만 5천 명과 해군 구축함, 항공기 100여 대 등 대규모 전력을 투입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를 바탕으로 4일 미국 국적 상선 2척이 무사히 해협을 통과하여 100기를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마치 이 중동 휴전이 1대1 대립관계식으로 돼 있지만은 제 느낌으로는 헤비급 선수와 그 다음에 어린애 같은 싸움의 비율을 맞짱 뜨는 수준의 이란으로 기사를 내는 그런 국내 지금 언론이 비치는 것에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호위함이라도 하나 보내야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키는데 이렇게 해놓고 안 보내면은 이제 또 한국한테도 돌릴 수도 있고 너희들은 니들 국적의 한국 배가 피해를 보는데도 가만히 있냐? 이 사람들아?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설,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설 칼럼, 이란 공격설과 미국의 의도, 항행 지원으로 좌초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후지TV FNN 프라임 온라인에서 5월 5일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중앙부는 4일 호르무즈 해협의 대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1탄으로 상선 2척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 외무성은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폭발 화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발은 이란의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은 지금이 임무에 참여할 때라며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운항회사는 공격인지 내부 화재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국 화물선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원인은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견해는 갈라져 있습니다. 한국의 지역신문에서는 이 원인을 판명시키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선체의 큰 구멍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항해를 위한 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판단이 됩니다. 한국 언론도 지적하고 있지만 이번 대응은 예를 들어 참가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참가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석 우하, 박쥐 신세가 되지 말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 묶여있는 상선들을 내보내는데 미군이 이제는 참여를 해준다는 건데 첫 번째 그 타겟이 된 게 하필이면은 한국 상선이 화재가 났다. 그게 지금 이란의 공격인지 어떻게 화재가 발생이 됐는지 그거 원인은 모른다.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이란 고속정 공격, 조지 라이트, 제임스 채터, BBC 뉴스, 영국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의 폐쇄된 수로를 통해 좌초된 선박을 걸프만에서 인도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패스트보드 1척, 7척을 충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월요일에 중요한 항로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을 보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또한 이란의 공격 이후 푸자이라 항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나사 머스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적 선박 중 한 척이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아 해협을 성공적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이후 미국이 선박을 인도합니다라는 별도의 뉴스를 또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월요일 늦게 해운회사 머스크는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걸프만에 좌초된 미국 국적 선박 얼라이언스 페어팩스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후 선박은 미국 자산을 동반하여 페르시아만을 떠났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이 어떻게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이 인도주의적 과정이 어떤 식으로든 방해받을 경우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을 뿐입니다라는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프리덤에 의해서 미국 국적 선박은 두 척이 미국의 보호 아래 빠져나왔는데 한국 국적은 못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공격을 당한 건지 어떻게 화재가 발생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은 한국 다른 여러 나라 선박도 있겠지만 한국 선박이 공격을 당했는 건지 어떤 건지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프리덤이 이 작전이 시행되면서 한국 국적 배만 화재가 났다는 거 이게 의미심장한 상징적인 사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평화헌법 짓고 전쟁 준비하는 일본 그들의 서늘한 속내 타일러 볼까요? 5월 4일 멋대로 쳐들어온 그 더러운 목을 망스럼 없이 베어버리겠다. 중국 외교관의 이 무례한 한마디가 평화헌법에 묶여있던 일본의 완전한 봉인을 해제해버렸습니다. 과거 전쟁을 두려워하던 일본 사회가 이제는 무릎 꿇으니 방임이 올리고 싸우자며 일어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혐중 감정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도발일까요? 우리가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보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제1도련선의 공포.
일본 에너지 90%를 책임지는 해상 생명선의 취약성, 그리고 중국의 전랑 외교가 실수로 건드려버린 제국주의 시설의 자존심 영린까지 위기를 엔진 삼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꿈꾸는 다카이치 총리의 거대한 체스판을 분석합니다. 타일러가 일본의 지정학적 심리적 딜레마를 100% 해부해 드립니다라고 방송을 했는데, 지도를 거꾸로 뒤돌아보면 일본으로서는 제1도련선이 막히면 일본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다판 만리장성이다. 대만이 콜크마개 같은 위치에 있다. 이 대만이 막히면은 일본의 경제는 망한다는 거 인식을 갖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은 텅텅 비어 있는데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동쪽은 일본이 걱정할 게 없다. 다만 서쪽을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만의 유사는 곧 일본의 유사다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국가방위의 뿌리가 뽑히는 괴멸적 위기 발생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 국가 일본 중동에서 마지막 대만 해상 수상로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똑같거늘. 대만은 일본의 약점 제약이다. 일본은 중국에게 침묵하면 오히려 죽음이라고 보는 것이다. 살라미 전술에 당하지 말자. 이 전략에 도 같은 중국 센카쿠 제도의 민간 선박부터 보내보기를 해서 자꾸 침범을 하죠. 그리고 서해안에도 무슨 설치물을 했죠. 이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저버리고 극단적인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것이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미사일까지 중국 가까이에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이 수지타산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억지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슬아슬한 치킨 게임같이 보인다. 중국 전랑 외교는 선을 넘은 것이다. 오사카 외교관의 참수 발언이 그런 것이다. 이재명도 이스라엘의 영린을 건드린 형국이다. 일본의 영린을 건드려버린 것이다. 일본이 내려앉은 대동아 공영권 자존심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중국의 모욕을 계기로 분노로 치환이 된 공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로치고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입장이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공감하는 바인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분노, 우경화에 빠지는 중국 다카이치 총리, 평화헌법 부족 개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도 아니다. 지정학적 공포가 깔려있다. 무조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에 매몰되어 한국이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동북아 지정학적 분위기에서 한국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중국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된다고 해서 구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만 걱정할 게 아니고, 한국도 대만 해협이 막히면은 중동 석유는 게임이 끝난 거다. 그런 거는 공감하고,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을 언뜻 비치는 것 같기도 하고, 타일러는 항상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도 속내는 밝히고 싶은 생각은 없네 이 사람아. 당신의 뜻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동쪽은 퉁퉁 비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미국의 석유를 사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본은 발빠르게 미국산 석유를 이란 전쟁이 터지자마자 4배를 미국산 석유로 재빨리 돌렸죠. 그런 것들이 일본의 생존력 아니겠느냐. 지금 한국은 국가의 생존의 의사결정이 밋밋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한미 간의 관계가 균열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프리덤 작전에서 굳이 한국이
이제 자기네들 작전에 참여해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의도가 던지는 것이 이스라엘과의 대립각이 생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것은 분명히 상관관계를 떠나서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승리의 날을 기념하여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선언합니다. 키이우는 이틀 전에 발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러시아 국방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패배한 지 8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크라이나에서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했지만 승리의 날 축제를 방해하려 한다면 키이우에 반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로도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요일 오전 12시부터 휴전을 준수하고 그 순간부터 러시아의 행동에 현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휴전 날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발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전통 군사 퍼레이드로 가장 중요한 세속적인 휴일을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4년 넘게 지속된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깊숙이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전에 정교회 부활절 즈음에 휴전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익숙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키이우가 공격적인 휴전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수요일 자정까지 남은 시간 동안 휴전이 발효되도록 현실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제적 절망이 고조됨에 따라 러시아 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전쟁을 충분히 겪었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한 지역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제이슨마 포춘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시들해지는 가운데 경제와 전쟁 기계가 거꾸로 작동하면서 러시아 국민을 잃고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푸틴은 최근 GDP가 올해 첫 2달 동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지난달 2024년 이후 처음으로 영토를 잃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갑작스러운 침공을 시작한 후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물리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군대가 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방의 군사 원조와 현재 트라이빙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국내 방위산업의 혁신으로 인해 키이우는 러시아의 경제와 군사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러시아 영토 깊숙이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인해 주요 석유 수출 허브와 제재된 원유를 운송하는 그림자 함대 유조선이 손상되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드론 기술은 우크라이나에 전장 우위를 제공하여 자국 드론의 필수적인 스타링크 인터넷 연결이 끊긴 러시아 군대를 후퇴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지지율 하락, 경제적 절망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한 일부 러시아 관리들은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막심 레셰트니코프 경제개발부 장관은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경제가 쉽지 않다며 전쟁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발생하면서 타이트해진 인력을 재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염두의 수출 규제 우려, 일본 호주 정상 경제안보 공동선언, 지지통신 정치부 5월 4일입니다. 캔바라에서 시사통신이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은 4일 일본의 시간 같은 날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캔바라의 연방의회에서 엘버니지 수상과 회담했다. 양 정상은 경제안전보장협력에 관한 1호 공동선언을 발표, 중국에 의한 히토류를 활용한 경제적 위협을 염두에 두고 중요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에 강한 염려를 표명한다라고 포함시켰다. 다카이치 수상은 회담에서 진화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비전 아래 1호로 지역의 안정을 향하여 선도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엘버니지 총리는 이 지역의 평화 안정과 안전보장을 가져오는 데 서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선언은 1호주 양국에 대해 경제안보상의 긴급사태에 관해 정보를 공유해 서로 협의하는 것과 동시에 대응 조치를 검토한다라고 명기, 강인한 공급망을 경제안전보장의 핵심으로 지적해
중요 광물이나 식량 등 주요 물자의 확보에 함께 임한다고 했다. 악수하는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과 오스트레일리아 앨버니지 수상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연관해서 호주 원전 계획의 암은 일본의 잠수함이 플랜 B로 부상. 다카하시 고스케 미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매트 도쿄 특파원.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공여를 핵심으로 하는 미영 호주의 안전보장틀 오커스를 둘러싸고 계획 지연의 염려가 강해지는 가운데 일본의 잠수함을 대체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호주를 방문해 일호주 관계를 준동맹으로 규정하고 안전보장 협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일본 잠수함들이 플랜 B로 현실화하고 있다. 호주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아스피는 5월 상순에 공표한 보고서에서 오커스에 의한 원자력 잠수함 도입은 최적의 길이라면서도 미영의 조선 능력이나 스케줄 지연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해 일본의 통상 동력형 잠수함의 활용을 백업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경에는 현행 전력의 노화가 있다. 주력인 콜린스급 잠수함은 내역연수의 한계에 가까워지는 반면 신형 원잠 배치는 2030년대로 알려져 있어 이 사이에 전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니 전통적인 그 동력형 잠수함 일본의 잠수함을 도입하자 이런 게 검토되고 있다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K 보수 선언 템플릿으로 당분간 좀 표현해보고 싶은 입장이죠. 자주국방 강한 정부, 자유자본주의 경제가 골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